자, 먼저 저희가 핫이슈 리포트 AI 반도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쪽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 실적을 거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 엔비디아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73%나 증가를 했고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할 만큼 이 AI 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미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이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AI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분명히 앞서 짚어본 정책적인 부담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더 폭발적인 실적을 좀 발표하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미중 이제 무역 분쟁 여파로 해서 중국용 이제 저사양 인공지능 칩인 H20의 수출 금지를 좀 받으면서 실적치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를 좀 커버하는 요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런 결과를 좀 만든 이유를 좀 되짚어 보면은 H200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고성능 GPU죠. 블랙엘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제 발열과 이제 연결 사령의 오류들을 좀 해결하면서 출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아랍 국가들을 좀 순방을 통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18,000여 개 AI 그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점도 실적을 좀 끌어올린 이제 재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는 사실 이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제한이라던가 이런 게 당장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약간 그래도 우려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좀 쥐기 위한 수단으로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기술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도 이제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합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같은 기조를 좀 보였는데 수출에 대한 규정이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 기술 유출과 이제 첨단 반도체 접근을 좀 차단하려는 의도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이제 모든 산업의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좀 깊고 여기서 이제 기술 수출이 이제 곧 글로벌 시장의 이제 경제 주도권을 좀 뺏긴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기술 보호가 좀 생명인 거죠. 네. 엔비디아 이제 H200에 대한 수출 제한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성능을 낮춘 이제 H20까지 이제 통제를 좀 해버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난처한 상황이 좀 돼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H200보다 이제 더 높은 단계의 신기술이 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이제 규제는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요소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두시고 투자를 좀 병행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좋았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엔비디아의 어떤 포문을 열었는데 이런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실적이 약간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번 분기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지만 이렇게 대중 수출 통제가 장기화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축으로 연결이 되면서 향후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백악관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 통제를 재확인 하자마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중 수출 통제가 계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깜짝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종목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주식이 궁금할 때라는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자문역 분들의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까지 접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AI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또 어떤 바로미터 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관련주에도 사실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던 부분들이 훈풍을 좀 불러일으켰나요? 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이 실적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이 반도체 산업 전반과 이 AI 관련 종목들의 어떤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이 엔비디아가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자마자 엔비디아 주가는 물론 브로드컴, TSMC, 퀄컴, AMD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특히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잘 나오니까 이 AI 수요가 괜찮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었었고 관세에 대한 걱정이 좀 다소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 전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러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전망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엔비디아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단순히 기업 성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제 과소평가가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히 실적을 좀 넘어서 AI 인프라 전반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견고한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이 훈풍이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심리적인 모멘텀까지 이제 확대를 좀 시켜줬는데요. 특히 이제 HBM이나 이제 DDR5 그리고 이제 패키징 관련 기술들을 좀 보유한 기업들이 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포함해서 테스트 그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중소형 반도체주들까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반영됐던 5월 28일에 동반 상승세를 좀 받았고요. 이 기업들 위주로 이제 향후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좀 높다는 건 당연히 이제 공급 또한 활발해지는 구조로 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발 상호 관세로 좀 딜레이 됐었던 이제 반도체주들의 성장성이 다시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이슈로 삼성전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자문위원님. 네. 일단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전부터 지켜봐왔었던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납품한다라는 소식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를 본격적으로 납품한다라는 공식적인 소식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 업계에서는 6월 중에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샘플을 공급을 하고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현재까지 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모두 공식적으로 납품 개시를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6월에 납품이 시작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으니까 시작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엔비디아 향의 어떤 체질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역량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크게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정을 짓기에는 삼성전자가 너무 큰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공급망 진입 여부가 삼성전자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겠지만 이미 HBM4에 대한 수주전에서 밀릴 경우를 좀 대비해서 바이두와 이제 화웨이 그리고 이제 텐센트와 같은 이제 중국의 그 내수 AI 시장을 좀 겨냥해서 인프라를 좀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인 H100에 대한 수출 제한을 좀 받으면서 H20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된 칩셋만 좀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향 수출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기존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중국이 약 50%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 중립적인
안정적인 공급자 포지션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BM의 선두권을 이제 SK 하이닉스에게 좀 넘겨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5, 6만 원대로 이제 그 하락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가를 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호황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HBM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등의 호실적도 견인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약간 둔화세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또 목소리가 있어요. 타당성이 있다 보세요? 네, 먼저 우려의 목소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버 증설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AI 서비스의 어떤 상용화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지거나 글로벌의 IT 투자 환경이 좀 변동성을 좀 보일 경우에는 HBM 수요도 자연스럽게 좀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HBM 시장은 전년 대비 8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만큼 이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28년까지 HBM이 D램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 역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HBM의 연평균 성장률이 5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 기술이 발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 AI 에이전트 그리고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등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 HBM의 어떤 수요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의 수요 사이클의 어떤 둔화를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네요. 박상훈 자문위원님,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쪽은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네. 섹터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지금부터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는 게 중요할까요? 네, 뭐 AI 반도체 하면은 뭐 당연히 뭐 HBM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중국 수출 제한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이제 신규 파운드리와 이제 메모리 그 공급 파트너로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인 이제 상승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이슈는 이 빅데이터를 좀 대체해서 파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AI 등장 초기에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와 이제 그 파라미터의 넓이가 좀 중요했는데, 당장 26년도부터 이 학습 데이터가 좀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AI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추론 학습하는 과정이 좀 더해져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디슈 리포트 첫 번째 시간으로 반도체 AI 쪽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인가 아닌가, 기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시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이 부분에 관해서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시는데, 자문력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함께 또 도움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자,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 훈풍이 불고 있는 반도체주, 관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쪽은 또 김도현 자문역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알려드리는 이 탑3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선 첫 번째로 공개할 탑3 종목은 바로 한빛 레이저라는 네네. 기업입니다. 이 한빛 레이저는 레이저의 원천 기술과 가공 기술을 모두 갖춘 이 반도체용 레이저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2028년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라는 이러한 방안을 확정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한빛레이저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빛레이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주 탑3, 3위에는 한빛레이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2, 2위는 어디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반도체주 탑2는 바로 STI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STI는 HBM 공정의 필수 장비인 리플로우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적층을 하는 이 HBM 패키지 공정에서 HBM 적층 구조의 정기적인 연결을 완성하는 핵심 공정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미국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것을 이 STI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상용화까지 성공을 한 장비인데 앞으로 고객사의 이 HBM 캐파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이 STI의 어떤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탑1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마스터픽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1 마스터픽은 저희가 방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해서 들어오시면 자문역분들의 종목 분석과 시황 리포트,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진단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탑1은 어딜지 궁금합니다. 힌트를 좀 나눠주세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해드리는 이 마스터픽의 종목 힌트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이 마스터픽은 바로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유리기판과 HBM 이 두 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마스터픽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보유한 기업입니다. HBM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소재를 국산화하고 그리고 유리기판 분야에서도 핵심 소재를 개발해서 상용화를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AI 반도체 시대에 주목을 할 만한 핵심 소재 공급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힌트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 탑1 마스터픽이 1위에 올랐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모멘텀을 가장 강력하다고 판단하셨을까요? 네, 우선 이 기업은 HBM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TSV 포토레지스트와 그리고 슬러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반도체 고객사들에게 지금 제품을 공급 중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자체 개발한 EUV 린스 제품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양산 평가를 통과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EUV 린스가 HBM 생산 과정에서 완성 수율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HBM 시장의 어떤 성장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 자리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분야에서도 핵심 소재 개발에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늘 마스터픽 기업을 한번 주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마스터픽이 담긴 이 반도체 리포트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서 입장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빼먹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도현 자문역이 선정한 탑1 이 마스터픽의 종목은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대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종목명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도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투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육 자료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또 유용하게 쓰임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